나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어느 늦은 밤, 나는 친구들과의 모임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귀찮게 느껴지기 시작한 발걸음에 피곤함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늦은 시간이었기에 거리에는 인적이 거의 없었고 나는 빠르게 걸어 집에 도착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긴장의 끈을 풀고 편안한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꺼냈다. 메시지와 몇 개의 알림을 확인한 후 나는 천천히 잠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시계를 보자 이미 새벽 2시를 넘기고 있었다. 이 시간엔 누구지? 조금 의아해하면서도 나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러나 전화기 너머로는 알 수 없는 잡음과 같은 소리만 들려왔다. 나는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았다. 혹시 실수로 다른 버튼을 눌렀나 싶어 다시 확인했지만 분명히 수신 전화였다. 나는 다시 한번 전화를 끊고 소파에 누웠다. 그러나 몇 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전화벨 소리가 울려 퍼졌다. 같은 번호였다. 주저하면서도 이번에는 용기를 내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그러자 이번에는 잡음 사이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너무 약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분명히 누군가가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나는 두려움과 경계심이 동시에 밀려왔다. 혹시 장난 전화일까? 조금은 그리 생각했지만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다시 소파에 눕자 이번에는 문자가 왔다. 떨리는 손으로 확인한 문자는 단순히 2글자였다. 도와줘.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장난이 아니라면 누군가가 진짜로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일까? 겁에 질린 나는 우선 경찰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설명하는 동안에도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계속해서 커져만 갔다. 경찰은 내 얘기를 듣고 출동하겠다고 말했지만 나는 이미 순간적으로 집안에 홀로 있는 것이 무서워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했고 나는 그들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내 전화기를 확인하고 나를 안심시키려 노력했다. 그러나 그 순간 경찰 중 한 명이 얼굴을 찌푸리기 시작했다. 이 번호 이상하게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네요. 일반적인 전화번호 체계가 아니라 쓸모없는 넘버인 것 같습니다. 더욱 혼란스러워진 나는 그들에게 더 설명을 요구했다. 경찰은 내가 받은 문자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의 조사 결과는 극도로 찝찝했다. 내가 받았던 모든 흔적이 수신된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있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받았던 전화와 문자입니다. 그들은 내 말을 믿지 못하는 듯 보였지만 나는 그날 밤 충분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고 사건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사라졌다. 단지 혼자만의 환상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서 마무리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그 밤을 떠올리면 식은땀이 흐른다. 자꾸만 머릿속에 맴도는 것은 그 전화 너머로 희미하게 들렸던 목소리였다. 제발 도와줘. 나는 아직도 진실을 모른다. 그것이 장난이었거나 환상이었거나 혹은 정말 어느 누구의 절박한 외침이었는지. 다만 그날 이후로 늦은 밤 전화벨 소리가 울릴 때마다 나는 여전히 숨이 막히고 긴장하게 된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위치한 낡은 학교가 있었습니다. 주변 환경은 오래된 나무들과 안개로 가득 찬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학교는 언제나 이상한 기운으로 감싸여 있었습니다. 특히나 밤이 되면 학교 근처에도 멀씬거리지 않는다는 것이 주민들 사이에서는 불문율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일들은 전설처럼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학교의 3학년 2반 교실은 특히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수업이 끝난 후에 홀로 남아있으면 이상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했고 심지어는 한밤중에 아예 교실에 불이 켜지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몇 년 전 그 교실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 이후로 그 교실은 이미 저주받은 교실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 사건은 어느 여름 방학 직전에 한 여학생이 학교를 떠나지 못하고 교실에 남아있다가 사라진 일이었습니다. 모든 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도 닫힌 상태였기 때문에 그녀가 어딘가로 사라졌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학생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은 실패로 끝났고 그녀는 실종 처리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사건 이후로 학교는 계속해서 컴컴한 그림자 같은 것으로 둘러싸여 있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시간은 흘러도
그 여학생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녀가 교실에 홀로 남아있을 때 무언가에 홀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들 따르면 종종 교실에서 아이들이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고, 특히 밤에는 그녀의 가늘고 애처로운 목소리가 복도 끝자락에서부터 들리곤 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수지는 그곳으로 전학 온 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도시 학교와는 다른 공기의 학교에 대한 두려운 기대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친구들이 해준 이야기들 덕분에 이제는 약간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전학 첫날부터 아이들은 3학년 2반에서 도전해봐 라며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남아있던 몇몇 친구들도 그녀에게 놀란 표정으로 그 이야기를 계속하려 했지만 수지는 그저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호기심을 풀기 위해 그 교실에 혼자 남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학교 일과가 끝난 후 조용히 책가방을 들고 그 교실로 갔습니다. 교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고 어둠이 서서히 교실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문자 그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책상에 앉아 바람 소리를 듣고 있었고 교실은 덤덤한 고요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밤이 깊어가자 그녀는 어딘가에서 흐릿한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교실 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섬뜩한 소리와 함께 천천히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발소리는 들렸던 것입니다. 수지는 소름이 돋았지만 무언가에 이끌리듯 교실을 떠나지 않고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창문 밖에서 무언가가 교실을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창문 너머로 검고 길게 내려오는 머리카락이 살랑거리는 모습이 어렴풋이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겁이 났지만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누군가가 그녀의 뒤에서 낮은 목소리로 함께하자 라고 속삭였습니다. 수지는 비명을 지르며 교실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누구도 그 교실에 저녁이 되기 전에 남아있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경험은 오랫동안 그녀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었습니다. 교실을 가득 채운 정체 모를 공포는 여전히 그곳에 고요히 자리 잡고 있었고 3학년 2반의 괴담은 또 다른 한 줄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대학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여름방학을 맞아 강원도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우리가 묵을 곳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산장으로 저렴한 가격 덕분에 선택하게 된 곳이었다. 다만 조금 낡고 오래된 느낌이 있었지만 그 낭만적인 분위기에 우리는 설렘을 감출 수 없었다. 도착한 날 우리는 배낭을 메고 산장 입구에 섰다. 관리인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산장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해주었다. 저녁 식사 후 근처 산책로를 거닐다 보면 달빛 아래 펼쳐진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고 했다. 친구들과 나는 그 길에 올라 저녁 노을을 함께 즐겼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날씨가 흐려지기 시작했고 우리는 급히 발걸음을 돌려 산장으로 돌아왔다. 밤이 깊어지고 우리는 공동 거실에 모여 이야기를 시작했다. 관리인이 잠들기 전에 화롯불을 피워두어 덕분에 우리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러던 중 조용했던 산장이 갑자기 이상한 소리로 가득 찼다. 마치 바람이 아니라 누군가 계단을 오르는 것 같은 발자국 소리였다. 모두가 긴장하며 잠시 말을 잊었다. 이런 산장에는 귀신 이야기가 흔히 들리잖아. 라는 친구의 농담에 웃음이 터질 법도 했지만 묘한 공포감이 떠돌고 있었다. 문득 창밖을 바라보던 친구가 외쳤다. 저기 누군가 있는 것 같아. 우리는 창문에 다가가서 바깥을 내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뭔가가 서 있었다. 사람의 형체로 보였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한 친구가 말했다. 재미있는 얘기라도 들려줄까? 여기에 전에 내려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친구는 옛날 이 산장에 혼자 살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남편을 잃고 홀로 이곳에서 지냈다고 한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도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렸다는 것이다. 그 후 이 산장에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했다. 밤마다 발소리와 정체 모를 속삭임이 들렸고 때때로 여인의 모습이 창가에 나타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이야기를 들으니 등골이 서늘해졌다. 우리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귀신이라도 나타나면 뭉쳐서 도망쳐야겠다 며 기세를 올렸다. 그런데 그 순간 전기가 나가버렸다. 갑작스러운 암흑 속에서 우리는 당황하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휴대전화의 불빛에 의지하여
거실을 나서려고 했을 때 계단에서 또다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누군가 우리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는 듯한 기분이었다. 겁에 질린 우리는 한 방에 모여 문을 걸어 잠갔다. 어떻게 된 거지? 관리인일까? 누군가 중얼거렸다. 그 순간 문이 천천히 열려지기 시작했다. 밖에는 누구도 보이지 않았지만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우리는 공포에 질려 움직일 수 없었다. 그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벌벌 떨며 있었다.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그러다 문이 다시 닫히고 이내 전기가 돌아왔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한숨을 돌렸다. 지금까지 들은 게 정말 다 사실일까? 누군가 물었다. 하지만 누구도 그 대답을 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팽팽한 긴장감을 안고 산장을 나왔다. 관리인은 우리가 무사히 지냈냐고 묻기에 그저 어색한 웃음으로 대답할 뿐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의 일을 다신 입 밖에도 내지 않기로 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정도의 도시연설과도 같아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미스터리한 경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